네, 이슈통 시간입니다. 오늘 시청자들은 어떤 이슈를 가장 궁금했을까요? 오늘도 오전에 설문을 받아봤는데요. 이슈 후보 3가지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입니다. 제약주 실적 기대 없고 뜀박질. 두 번째 후보는 원화 강세, 곡물가 안정, 음식료주 승승장구. 세 번째 후보입니다. 파라다이스 또 최고가 실적 랠리 이어질까? 이렇게 3가지 체크 포인트, 3가지 후보 중에서 여러분들의 선택 지금 공개를 해드립니다. 시청자가 뽑은 오늘의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 원화 강세, 곡물가 안정, 음식료주 승승장구에 대해서 많은 표를 주셨네요. 68%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오늘 음식료주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자세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상당히 지수를 봤을 땐 지지부진하지만 종목별로는 참 많이 움직여요. 특히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오리온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3에서 5%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추이 최근에 어땠는지 좀 훑어주시죠. 최근에 그 음식료 업종 그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좋은 모습입니다. 우상향하면서 지금 그 매물대가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료 그 업종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강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잠시 그 음식료 차트를 좀 볼까요? 예,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4%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화요일 날 경신했던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 그 주봉상 움직임도 신고가고 그다음에 연봉 차트도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음식료 업종 자체가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추이는 올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이번 달에 10월 달에 강했기 때문에 11월 달에 조금 눌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추이는 강세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을 지금 현재 이 음식료 업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도 이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승승장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관심을 못 가지신 분들은 조금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아직까지 더 올라갈 자리가 많다라는 시각이시군요. 그만큼 조용하게 올라가고 있는 소리 없이 강한 그 종목군들의 대표적인 그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내수주 쪽으로 그 경기가 활발해지거든요. 내수주 쪽으로 그 경기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 원인을 첫 번째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곡물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를 상당히 많이 타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작년에 비해서 올해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태풍이 3번이나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3번이나 왔고 그다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곡물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을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주특기가 뭐냐면은 올려놓고 그다음에 곡물 가격이 내려가도 안 내린다 이거거든요. 오를 땐 참 그렇죠. 빨리 반영을 하죠. 예, 오를 때는 빨리 반영을 하는데 내릴 때는 아예 반영을 안 하죠. 예, 그게 그 주특기인데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제품을 생산했을 때 마진율이 남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품 가격 인상이 되면서 결국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상승의 배경이 되는 거죠. 네, 오늘의 주제대로 정말 원화 강세 그리고 곡물가 안정 여기다가 좀 더 보탠다며 해외 쪽의 수출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이 메리트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이 곡물 가격을 봐야 될 텐데 QE3 이후에 그리고 유로존의 경기 부양책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금 상품 가격들은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반면에 유가와 이 곡물 가격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앞으로의 전망과 더불어서 좀 살펴주시죠. 자, 먼저 3차 양적 완화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게 유동성 확보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줄어들 화폐 가치 자체가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그 곡물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곡물 가격들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그 곡물가가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계속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전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 급등에 따른 이제 조정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곡물 가격 차트를 잠시 보시겠지만 지금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횡보하면서 살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소맥 같은 경우에도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크게 이제 눈에 띄는 게 대두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원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점을 지지를 하면서 다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곡물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옥수수라든지 그 다음에 소맥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하락세를 나타내기보다는 횡보하면서 살짝 아래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조만간 이들 쪽으로도 조금 조정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차익실현 매물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음식료주들 이런 이 곡물가 하락, 뭐 원화 강세 이런 것들이 실적에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미칠 텐데 실적 전망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는 농심의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심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영업이익의 약 7.2% 정도 증가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5월 이후에 그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종전의 그 점유율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2분기에 5%였던 점유율이 4분기에 62.7%로 하락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하락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네, 하얀 곡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하얀 곡물 때문에 그렇죠. 그 하얀 곡물 때문에 그런데 요즘 그 하얀 곡물이 거의 잘 팔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이제 다시 빨간 곡물 시대가 그렇습니다. 도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급격하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낵 같은 경우에도 판가가 지금 인상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라면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4,947억 원에 영업이익이 297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약 2.6% 정도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2%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약 7.2% 정도 증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 관련 이익 증가로 인해 가지고 세전이익이라든지 순이익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농심을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걸 봐서는 대체적으로 음식료 업종들이 실적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 랠리가 이 주가의 랠리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갈 자리가 얼마나 남아있는 건지 투자 전략과 탑픽 종목을 제시를 해주시죠. 일단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이제 곡물가가 하락을 하니까 결국엔 곡물가 하락하면서 그러면 실적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특기를 말씀을 드렸죠. 올리고 내리지 않는다. 결국에는 곡물가가 내려가면서 결국 원자재 가격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마진이 그만큼 늘어나게 그렇죠. 되겠죠. 그것 때문에 당분간 음식료 업종이 실적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눌림 조정 시, 눌림목을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탑픽 조건으로는 대상으로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상을 보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대상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상당히 급격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상당히 4, 4분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최근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장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또 거기에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간욱 전문가 오늘 음식료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를 만한 그 이유가 충분한 종목이고 또 음식료주 하면 또 하나의 생각나는 키워드가 중국 소비주들입니다. 이런 또 모멘텀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도 좋은 종목으로 또 꼽히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통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도 선물 받으실 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목 콘서트 티켓을 받으실 분은 딸바님이신데요. 이 파라다이스 신고가 성장성 지속에 한 표 이렇게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이슈통은 바로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슈를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투표하시고 바로 의견을 달아주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시 파워타임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